자, 관리얘기 8주차. 자, 제 교재 100페이지 보면은요, 제 4절 장기 경영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1. 장기 경영 계획 수립의 주요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우선 기업은 기업의 사명, 미션, 그죠? 존재 가치, 존재 목적, 그리고 경영 목표가 설정되면 이에 따른 경영 전략을 갖다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영 전략이 결정이 되면은 다음 단계로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주요한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기업의 장기 경영 계획은 기업 전략의 체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실상 새로운 제품과 시장에 관한 개발 전략, 디벨롭먼트 플랜, 그리고 현재의 제품과 시장을 주로 다루는 운영 전략, 오퍼레이팅 플랜이 결합된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부분하고 우리가 제2강에서 언급했던 경영 전략의 분류 보면은 96페이지 갈로 1 시장 전략, 제품의 새로운 용도나 사용처 발굴 이 부분하고요. 97페이지에 갈로 2번의 제품 전략에 있어서 동그라미 4번 현재 인식되고 있지 않은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을 수정하거나 신제품 개발 이 부분과 이 세 가지를 연관지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라기보다는 뭐 참고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누구나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의 본연의 기능은 통신 기능입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은 SNS를 활용한 사회적 소통 기능도 들어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음악 감상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영화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초고성능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욕구인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것, 생활의 기본이 되는 모든 요소를 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심지어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 또 내가 어떤 목적지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고 싶다 할지 그런 교통 문제, 교통 정보 문제, 이런 부분까지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인 의식주를 압도할 만큼 의존도가 굉장히 큰 것이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뭔가 하면 스마트폰이란 것은 우리가 스마트한 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일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 그죠?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어떤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스마트폰을 우리의 생존 도구로서 좀 슬기롭게 이용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장기 경영 계획의 수립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내적인 외적인 그런 변수라든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그죠? 수립되는 계획의 주체 그리고 과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획의 시행 시기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일 완결 시점까지 다루게 된다는 거. 그리고 장기 경영 계획은 단기 계획과 마찬가지로 과업의 내용, 액션입니다. 그리고 계획 수행의 책임과 계획 수행의 결과를 통제하는 담당 부서 또는 기능별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장기 경영 계획은 5년이나 7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기간 동안에 수행되어야 될 모든 중요한 과업들을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장기 경영 계획의 수립 과정에 포함되어야 될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사항은 기업의 전체뿐만이 아니라 분권화된 조직의 이익 또는 투자에 관한 책임 중심점, 이것도 여러분들 용어 해설 리포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강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이 쓰이는 용어거든요. 그렇습니다. 책임 중심점을 가진 각 사업부의 장기 경영 계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일 장기 경영 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주관적인 사항이 다루어져야 한다면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구성원의 지식과 이해 정도에 맞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자, 우선 장기계획 수립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요. 우리 교재를 보면 100페이지 맨 아래 보면 동그라미 1 되어 있죠. 미래의 외부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 그리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용되는 핵심적인 가정이 주요 요인으로 활용된다 하는 거. 10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 기업과 부문 및 전략사업 단위의 강점과 약점, 주요 이슈, 또 강점과 약점의 인식이 주요 요소가 된다. 그리고 기업과 부문의 규범과 사명 및 목적도 주요 요인이 된다. 네 번째, 기업과 부문이 제공하는 주요 제품과 서비스 및 포괄적인 고객과 시장도 주요 요인이 된다. 다섯 번째, 핵심적인 경영 전략의 선택 이유, 우리가 왜 이런 경영 전략을 수립했는지, 왜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특정 경영 전략의 기각에 대한 이유. 여기서 기각이란 것은 특정 경영 전략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정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걸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 미련을 부리다 보면 정말 미련한 사람, 또 미련한 판단, 미련한 기업, 경영주가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포기를 잘할수록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미련 때문에 기업이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획기간 동안의 기업 또는 부문의 장기 목표와 목표 선택의 이유. 다음 일곱 번째, 경영 전략의 수행과 장기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 측정의 기간별 기준. 중요합니다. 그죠? 기간별. 계획기간 동안의 각 기간별 재무적인 결과와 분석 방법. 자, 이런 거 참 관리하기 중요하죠. 그죠? 이런 데 관련된 정보들을 갖다가 또 제공해 주는 것이 관리 회계의 기본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아홉 번째, 고정자산과 인적 자원에 대한 검토. 열 번째, 목표와 전략, 평가 기준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정보 자원 관리도 중요하다. 11번째, 장기 경영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 추진될 주요한 프로젝트 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은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품에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잘 판매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제품도 나름대로의 제품 수명 주기를 갖기 때문에 항상 미래의 먹거리, 핵심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기업의 주요 기능과 관련해서 매출액, 총수익 금액이다. 그죠? 총수익. 그리고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현재의 계획과 직전년도 장기 계획 기간에 따른 해당 사항과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또 주요 변동 사항도 주요 요인으로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우리가 101페이지를 보면 장기 경영 계획의 책임과 의무, 책임도 부여하고 의무도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죠? 성과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장기 경영 계획의 책임과 의무를 보면요. 장기 경영 계획의 수립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장기 경영 계획의 수립은 재무적인 관점이 중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케팅이나 생산 부분, 다시 말하면 어떤 제품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산 부분의 역할이 강조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적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중시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영관리 과정의 모든 요소가 장기 경영계획의 수립에 관련이 되어 있고 분권화된 기업의 경우에는 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부문과 자회사의 경영관리 요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의 경험과 성향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경영계획의 수립과 역할, 그리고 책임에 관한 주요 담당자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최고 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자와 주요 경영 지원 조직, 또 때로는 최고 경영자와 주요 기능의 라인과 스텝 경영자의 의견과 지침이 반영된 전략회의 부서,
주로 이제 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는 기획조정실 같은 게 있고요. 일반 기업에서는 기획실이라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또 뭐 전략기획실 이런 타이틀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요 경영자와 지원부서로 구성되는 전략수립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를 갖다가 활용해서 구성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장기 경영 계획은 기업의 주요 부분과 기능 상관의 의사전달 수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일단은 정보화 시대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소통 능력, 의사 전달하는 거,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앞으로 취업을 해서 조직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소통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왜 중요한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 그러면 기업은요,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아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차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떤 기업의 조직은요, 기업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극대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지만이 그 잉여가치, 기업의 이윤, 이런 것들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업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 전달,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권화된 조직에서는 본사와 부문 또는 자회사의 계획 실행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다르거나 때로는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과 협의, 소통이 매우 중요시 됩니다. 최고 경영자가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모든 가정에 관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조정 기능, 기획조정실이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특히 분권화된 부문의 장기 경영 계획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특정 경영자에게 구체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업무와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교재 102페이지 장기 경영 계획에 있어서 기간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장기 경영 계획은 충분한 미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계획 기간은 외부 환경 변화와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림 산업, 나무를 심어서 활용하는 그런 조림 산업에 소속된 기업들은 적어도 50년 정도의 계획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의류기업은 1년 또는 18개월을 갖다가 적정 계획 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경영 계획의 계획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성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다음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제품의 개발 시간. 신제품의 개념과 아이디어 개발에 필요한 시간, 또 제품 디자인, 또 생산, 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 두 번째, 제품이 진부화되기까지 경과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제품의 수명 주기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제품의 수명 기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고객의 니즈는 가면 갈수록 다양화해지면서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수명. 세 번째,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와 장치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자, 공장을 짓고 설비 장치를 구축하고, 그죠? 이런 시간들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시장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시장 개발하는 거, 신제품을 만들었다고 금방 어떤 그 제품이, 그죠? 엄청나게 많이 대량 판매되는 그런 아이템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본적인 원재료나 또는 기타 요소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상황에 따라서는 있는 원재료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자체적이든 안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든 새로운 소재의 원재료를 개발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죠?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장기 경영 계획의 평가와 피드백.
일반적인 경영관리 과정과 마찬가지로 장기 경영계획의 실행 결과와 조건 또한 반드시 계획 내용과 비교되고 적절한 수정 과정을 수시로 거쳐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경영계획의 근거로 적용된 경쟁기업의 활동, 그리고 법적인 규제사항 또는 물가 변동률 등의 요인들이 예상한 바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2, 3개월 전에 유가가 $60 하던 것이 한 3주, 4주 전에 반토막이 나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요, 유가가 마이너스 $36, $7. 무슨 말인가 하면 원유를 그죠? 사가면은 웃돈을 1배럴당 $36, $7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융상품, 유가를 기본으로 하는, 유가의 변동상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상품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은요, 약 2, 3개월 전에 비해서 반토막 이하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의 장기 경영 목표라든지 또는 단기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시로 분석하고 조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성과 또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기적으로 장기 경영계획의 진행상을 수시로 점검하고 중요한 과정이 여전히 성립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장기 경영계획 기간의 직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장기 경영계획이 제습적인 순환 과정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계획부서의 장기 경영계획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항의 발생에 대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고, 수시로 협의 조정해서 조정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우리가 제3장 교재 진도는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리포트는 안 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과 우리 교재 3장 104페이지 보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인데요.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고 3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장 연습 문제, 객관식 문제풀이 1번. 다음 중 장기 경영 계획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5번은 우리 교재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틀린 부분이 없고요. 1번 문항의 제4번을 보면 장기적인 경영 목표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의미한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냐 하면요. 장기적인 경영 목표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단기 경영 계획 또는 단기 이익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항. 장기 경영 계획의 속성과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이번 문항도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 교재 내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이번 문항의 1번, 장기 경영 계획은 본질적으로 단기 경영 계획보다는 범위가 넓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단기 경영 계획에 비하여 계획의 내용이 세부적이지는 못하다 하는 거. 이렇게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하면 옳은 답이 될 수 있겠다. 그죠? 다음 3번 문항. 기업의 환경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면요. 이 3번 문항도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 교재 내용에 다 나와 있고 또 우리 교재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3번 문항에서 옳지 않은 것은요. 5번. 기업의 경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은 경제적 환경 요인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요. 기업 경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은 경제적 환경 요인 뿐만 아니고 기술적 환경 요인이라든지 정치적 또는 법률적 환경 요인이라든지 사회적 환경 요인 등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은 경제적 환경 요인 이외에 기술적 환경 요인, 정치적 또는 법률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 요인 등을 포함한다 라고 하면 옳은 문항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제4번 문항. 기업의 사명, 미션, 기업의 존재의 의미, 목적 얘기한다. 그죠? 기업의 사명과 사업 영역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1번, 2번, 3번, 5번은요.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 다 일치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4번 문항의 4번을 보면은 소비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영역의 결정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조금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문항의 4번은요. 소비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영역의 결정은 기업의 현재 제품 시장과 미래 제품 시장의 관계를 명확하게 연결시켜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할 수가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5번 문항 기업의 경영 전략 개발을 위한 분석 기법이 아닌 것은 이것은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다 그죠? 우리가 분석 기법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은 제품의 수명 주기 분석, Life Cycle Analysis, 그리고 제품 시장 매트릭스 접근법, 그죠? Product Maker 매트릭스, 다음 갭 분석,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석, 이것은 다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부가가치 분석은 분석 기법이 아니죠. 참고로 여러분들 경제적 부가가치 분석법이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죠? 창출한 부가가치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가가치 분석은 우리가 논하는 기업의 경영 전략 개발을 위한 분석 기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 문항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기업의 경영 전략 평가를 위한 중요한 검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1, 2, 3, 4는 그죠? 다 검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보면 새로운 사업 추진과 현행 사업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번 문항은요. 5번은 새로운 사업의 추진과 현행 사업의 확대는 다각화 전략을 의미합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7번 장기 경영 계획의 기간 설정을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것도 1번, 2번, 3번, 5번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7번 문항의 4번 이거는 최고 경영자와 주요 경영 지원 조직은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7번 문항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우리는 제3장 기업의 장기 경영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기업의 경영이란 무엇이며 또 장기 경영 계획과 단기 경영 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기업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관리 회계 분야가 그죠? 역할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제3장까지는 교재가 없는 학생도 있었고 또는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쓰는 활용하는 교재는요. 관리회계 제3판입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질문이 와서 문항이나 페이지가 안 맞다, 뭐 리포트하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는데 뭐 묻고 질문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학생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채택한 제3판 개정판이 아니고 2판이라든지 전 교재를 구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8주까지 제3장까지는요. 교재 진도를 좀 천천히 교재 중심으로 이렇게 나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가 지금 이제 8주차를 마치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수업할 수 있는 기간이 한 6번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더 좋겠지만 따라서 다음 시간부터 제4장부터는 이제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4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습도 하고 복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8주차도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또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마칠 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화이팅!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칩니다.